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는 중국 애들은 그러겠죠. 위안화로 가지고 있어라. 나도 위안화 수출할게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미국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우리 제 생에는 안 온다. 제 생에는 안 온다. 제 완전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트코인은 그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진다.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2차 전지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는 분야인데 네. 일단은 그냥 제가 차트만 봤을 때는 너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냥 이제 솔직히 그분도 이제 저도 연합에서 뵌 적도 있어요. 뵀는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컨피던스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파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롱하고 숏을 두 개를 다 보거든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보는데 우리가 막 혼자서 올리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삼성전자가 TSMC한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예, 현재 1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과연 CATL이나 미국에 있는 그 배터리 회사들이나 뭐 SDI나 기타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 대기업들 LG 엔솔이나 뭐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과연 진짜 경쟁력이 있어서 아무도 카피 못하는 게 물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저의 경험상으로는 아무것도 카피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카피가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본 것 중에는 ASML 하나인 것 같아요. 안 돼가지고 걔네밖에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갈아 넣거나 사람 몰래 데려다가 카피 뜨거나 이래서 다 만들고 있지 결국. 예. 그래서 반도체들도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가 되게 고전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엄청 중국 회사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기술진도 많이 가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1, 2년 이제 기술 격차가 있을 뿐이지 따라와서 어느 수준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따라온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붙여질 수밖에 없고. 그 앞서서 아까 얘기하셨던 IRA 같은 거 해서 완전 중국은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장을 미국에다 만들겠다는 거죠. IRA의 핵심은 공장을 미국에다 만들겠다. 그럼 중국도 진출 가능하고. 중국이 CATL 이제 그걸 이제 해주냐 마냐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못 되게 할 거다. 아니다, 난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걔 반도체,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걔네 걸 쓰잖아요. 걔가. 예, 걔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네 나라 만드는 거 지네 나라 것만 쓰게 만들어서 만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서 만든 거 중국에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거 미국에서 팔고.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테슬라 공장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수요와 공급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많이 테슬라가 팔리면 뭐 기가 팩토리 내가 하나 지어줄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 것만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그 테슬라가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네, 테슬라가 잘못하면은 잘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말은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맞아요. 반토막 났죠. 아직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 수준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랑 비교하면 싸 보이죠. 그래서 야 엔비디아랑 비교하니까 다 싸. 뭐 이런 거죠 이제. 비싸다 했는데 엔비디아랑 비교하니까 안 비싼 느낌. 그 다음에 어쨌든 로봇도 만들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 2차 전지는 약간 아직 비싼 것 같다.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전 세계에다가 배터리를 다 우리가 다 넣겠다라고 하면은 저런 밸류에이션이 인정이 되지만 그냥 중국 애들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저 시총을 받아들여 주기에는 우리가 좀 있지 않나? 그다음에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 가격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꼭 다른 나라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연합이나 아니면 제가 방송하면서 그냥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 애들도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들도 나름 이제 미국 주식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 투자 동향들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 보유 현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 달 지연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그때 가져왔었냐면 그 위에서 얘기했던 건 이제
기축통화국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제 US Debt Clock ORG라는 데를 들어가시면은 지금 저런 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부채는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빚은 절대 늘지 않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수익이 나면은 세금을 계속 낼 거니까. 근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시계를 만들어서 그냥 올리고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리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난리를 쳤는데 과연 그게 별로 크게 이제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딴 나라는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쟤만 저런 걸 하냐는 거죠. 예, 뭐 덴마크는 하는데 엄청 높아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체크 앤 밸런스를 한다는 거죠. 미국은 누군가가 시비를 걸 사람들을 계속 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디베이트하고 이런 이제 컬처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와중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투명성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부채 한도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상황이 생기고 이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누가 사줄 거냐? 라고 핵심을 해보면 원래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었고 일본이랑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었는데 이제 싸우면서 안 사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들도 많이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SVB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채권을 장기채를 그런 이제 예금 많이 받았던 데들이 사는 바람에 다 손실 발생해 버리니까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고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누가 사주는 거냐고 했을 때 2월 달까지 제가 만들 때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컬럼 있잖아요. 저게 12월 말부터 2월까지 어느 나라가 샀고 어느 나라가 팔았는지예요. 저게 빌리언 10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18빌리언을 팔았어요. 네. 그리고 판 나라가 중국,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예요. 그리고 아일랜드, 홍콩 이렇게고 나머지 난 다 샀어요. 네. 우리나라도 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몇 안 되는 산 나라 중에 오히려 판 나라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판 나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약간 안티 미국. 근데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이퍼 컴퍼니들도 많고 케이만도 그렇고 이런 데는 이제 좀 물음표라고 던지면은 결국은 차이나랑 UK, 일본을 봐야 되는데 일본은 그래도 중립 정도는 됐었잖아요. 혼자 안 팔았잖아요. 5.5 빌리언을 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월에서 3월도 5.9 빌리언을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꾸준히 미국채를 사주고 있는 거죠. 계속. 자기네는 양적 완화해가지고 제가 그게 적어보면서도 아니 지네는 양적 완화해서 돈 계속 찍어서 달러를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저거 계속 사주나 보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이 바뀐 게 저는 그래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중국 사네요. 예. 최근 한 1년간 거의 처음 산 거예요. 계속 팔았었어요. 안 사거나. 네. 그래서 저게 부분적으로는 저게 플러스로 돌았다는 거. 그다음에 저게 이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UK도 이제 71 빌리언이니까 엄청 많이 샀죠. 제일 많이 샀어요. 다 샀네. 그리고 다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 다 산 걸 또 이제 어떻게 볼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아니야 이거 혹시?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무섭잖아요. 이게 무서우면 뭐 살 거야 그러면 결국 미국채 살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치면 그러면 저게 진짜 침체가 온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다 안전자산을 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하다못해 이제 중국도 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신뢰도 미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옐런 장관이 부채 협상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괜히 이런 거 디폴트 내가지고 그렇잖아. 요즘 이제 분위기 안 좋은데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페트로달라도 자꾸 이제 배반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잘해야 된다. 잘못해서 패권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뭐 그런 이제 중앙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바스켓들에서 이제 미국을 줄이고 뭐 중국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미국 채권을 줄이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중앙은행들이 사주고 와야 되는데 수출 잘하면 어차피 채권 주고 자기네는 그래서 맨날 이제 미국을 얘기할 때 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니 달러를 수출한다니 이러는 게 왜냐면 쟤네가 결국 그 흑자 나면 그걸로 미국 국채 사니까 중국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쟤네는 계속 소비를 하고 저 상황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진짜로 소비가 커지고 나라가 커져서 경제가 완전히 미국을 넘겨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모든 나라들은 중국에다 수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는 중국 애들은 그러겠죠. 위안화로 가지고 있어라. 나도 위안화 수출할게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미국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은 좀 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제 생애는 안 온다. 제 생애는 안 온다. 제 생애는 안 온다. 왜냐면 근데 과거보다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비중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옛날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은 그것도 저는 약간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로가 생겼을 때도 이랬었고요. 저는 이제 원래 도이치 마크 거래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로라는 게 생기면서 막 전 세계 외환 시장이 다 없어진다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왜요? 왜냐하면 뭐 유로 통합돼서 그렇죠. 통합이 되니까 야 트레이더들이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도이치 마크 거래했던 사람, 그 다음에 프랑 거래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크로네 뭐 기타 나머지 많은 통화들이 다 유럽에서 다 따로 거래돼서 다 샀다 팔았다면서 먹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익도 내고. 네. 그런데 갑자기 하나로만 하려면 일단 야 그러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 뭐 이랬는데 없어졌냐는 거 안 없어졌어요. 네,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뭔가를 하고 있다. AI도 저는 그래서 AI가 저렇게 돼서 뭐 다 실업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AI 해도 네, 주판 넣었던 거 엑셀로 넘어갔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 뭐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뭐 되게 좋은 엑셀이 새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지금은 조금은 엑셀보단 센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변한다고 해도 시간도 걸리고 걸리는 동안 그걸 사용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일이 생기니까 네, 충분히 그렇다 보기 때문에 그 넘어가진 않는다. 그리고 중국 비중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입 수출을 저렇게 계속 많이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뭐 진짜 열심히 잘 되면 예나랑 유로 정도까지 갈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솔직히 일본 엔화만큼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돼도 뭐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 유럽만큼 거래가 못 됐던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래되고 뭐 달러가 뭐 한 70% 된다라고 해도 뭐 70하고 10하고는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공포 마케팅으로 위안화가 이제 달러의 자리를 위안화가 70이 되고 달러가 30이 돼야지 이게 넘어간 거지. 위안화가 3%인데 얘가 10% 되면 3배는 늘어난 증가 폭은 크지만 이 달러의 입장에서는 내가 80 가지고 있다가 3 줬는데 뭐 한 4 줬는데 뭐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센 상황 하에서 유지가 되면 모르는데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으로 퍼지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애들은 그걸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말고 다른 그 개도국들 뭐 거기에 중국도 포함해서요. 중국이나 인도 이런 거 사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얘기는 내가 모른다는 가정을 이미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떡할래 그러면 그냥 다 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VT라는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나라 주식을 다 사요. 3,000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 주식이 다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런시도 해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나 유로 뭐 그다음에 크로네 뭐 이상한 러시아는 이제 지금 빠졌으니까 없어졌고 중국 뭐 다 해서 그 나라 통화들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통화도 분산이 돼 있는 거고 주식도 분산돼 있고 뭐 다 분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한테는 뭐 근데 어머니 싫어하시더라고요. 안 움직인다고. 이런 거 왜 하냐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왜 사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를 즐기는 사람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놓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 비중 어느 정도 넣어서 인플레는 쭉 올라가는데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니까 뭘 사긴 사야겠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류가 그러니까 All Country WI 한 것도 또 ETF 또 있어요. VT 말고도.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을 다 사는 ETF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냥 비중 조정해서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 자기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4월이랑 5월도 미국 국채 국가별 보유량 나오면 그러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밀고 있으면 진짜 이제 안전자산 손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또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둘이 뭔가 했나? 둘이 뭐 얘기해서 뒤에서 뭐가 얘기해서 이제 야야 이대로면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실제로 무역 거래량 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이제 관세만 해결해주지 않는 걸로 다른 뭔가 방법들을 취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히토류가 중국에서 수입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제 몸에 나쁜 거 다 걸로 보냈잖아요. 자기 유독가스 많고 뭐 이런 건 다 걸로 보내놓고 거기 문제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자기네 나라로 갔을 때 그거를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까? 이거는 이제 저도 물음표 좀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랑 하나 그 패권 얘기 나올 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모은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걸로 통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물물 교환을 하자는 거죠. 페트로달러처럼. 예. 히토류 위안인 거죠. 예를 들면. 네. 예. 그래서 브라질 뭐 중국 그 자원 많이 나오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환을 할 때는 새로 만든 그런 어떤 바스켓 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바스켓은 어떻게 연동되나 하면 히토리에 연관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리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네. 석유 대신에. 그래서 이거 대비 이걸로 바꾸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꾸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미. 그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지 간에 미국 달러의 패권에는 계속 도전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주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했을 때 한 5대5 정도면 안전한 것 같다. 현금과 투자 자산. 근데 변동성이 너무 낮아진 상황이어서 예. 그렇게 완전하게 폭락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한 10% 20%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예, 10% 20%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언제든지. 근데 이제 그때 빠질 때 예를 들면 50을 현금 가지고 있으면 뭐 2, 30 정도를 한 번 정도 더 사고 거기서 또 50%더 빠져 3, 40%더 빠지면 5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눈 감고 더 사보는 거죠. 이제 못 사거든요 원래.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진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서 주식을 못 사요. 실제 저도 못 사겠더라고요. 개인으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이 손실이 났잖아요. 손실 났는데 더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탈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딱 그렇게 됐을 때 용감하게 딱 해야지. 이렇게 뉴스 열심히 보면은 절대로 못 삽니다. 30% 빠졌는데 세상 망할 것 같은 뉴스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주식 어떻게 사요? 못 사죠. 그러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해서는 한 7, 8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은 혹시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저는 일단은 그냥 제 완전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돈 세탁 용도의 그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진다. 예, 그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를 떠나서 얘가 없어질 거냐 아니냐를 했을 때 안 없어져요. 용도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네, 용도가 없는 애들은 나중에 언젠가 폐기가 되겠죠. 근데 얘는 용도가 이제 확실하게 있다. 예,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뭐 비디오도 처음 나왔을 때 어쨌든 뭐 포르노나 이런 나쁜 거서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얘도 어쨌든 돈 세탁 및 마약 거래 및 뭐 이 나쁜 거에 쓰이고 있는 게 저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근원적인 요인은 투기적인 세력 빼고 실수요는 나쁜 짓인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나쁜 짓을 통해서 걔가 이제 용도가 확실하게 적기 때문에 일단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는데 언젠가는 이제 뭐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은 뭐 비트코인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아까 우리가 위안화 얘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거만큼 얘가 밸류를 가져갈 용도성을 가질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은 얘가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얘를 진짜로 메타버스 세상이 돼서 뭐 메타버스 공화국 안에서 그걸로 임금도 주고 그걸로 받고 하는 세상으로 바뀌면 모르겠지만 실질 용도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없어지진 않고 그리고 편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화 환전해서 보내다 보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보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실명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원화로 못 바꾸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예. 지금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까지 들어오는 걸로 법을 다 바꿔서 6월 1일 날 신규로 나왔거든요. 이미 공시가 다 됐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아직까지는 거래소는 제대로 라이센스 받은 거래소는 없어요. 개인 투자가 해도 된다라고 받은 거래소는 없어요. 지금 홍콩에서 이제 거래해도 되는 걸로 인정받은 거래소가 2개가 있는데 OSL이라는 데는 딴 데 2개가 있는데 그거 2개는 전문 투자자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리테일도 생겨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규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거래가 다 될 거고 피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화나 달러로 거래가 될 거기 법정화폐로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용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용도의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오르겠죠. 예, 오르겠죠. 예, 네.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어쨌든 뭐 관광기도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누군가 근데 고래가 나서서 덤프하면은 똑같이 내려가겠죠.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가 덤프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보이긴 보이지만 근데 이제 그거 안에는 이제 돈 세탁 뭐 그다음에 KYC 뭐 머니 런더리 뭐 이런 머니 런더리가 돈 세탁이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분명히 뭐 수요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CDBC들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막았어요. 예. 이번에서 그러니까 허락해주지 않았거든요. 홍콩에서조차도 그래서 비트 이더들이랑 그다음에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것만 하게끔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비트랑 이더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 만약 대표님께 지금 1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현금이랑 위험자산 비중 한 뭐 5대5 정도 놓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뭐 한 5% 이하 조금만 그냥 사서 놓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열심히 리발란싱 하면서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왕창 내볼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랑 뭐 이런 거 열심히 사야죠. 지금 쭉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 아무리 비싸도 사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무섭다 이거 나 잘못해서 갑자기 여기서 많이 올라간 거 많이 빠지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없으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VT가 됐던 전 세계 주식이 됐던 아니면은 반도체 ETF가 됐던 그 개별 종목 말고 조금 더 덜 움직일 만한 올라갈 때 안 올라가겠지만 덜 움직이는 종목들로 조금씩 애대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모든 금융 자산들을 갖다가 이제 샀다 팔았다 하고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파생 상품도 나쁜 거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파생 상품이 됐던 공매도가 됐던 다 모든 상품과 거래되는 것들은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그 약간 페어한 의사결정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네,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 하는 애는 왜 저렇게 할까 또는 CFD를 하는 사람은 왜 저걸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레버리지가 커졌을 때는 분명히 CFD 이번에 사태도 결국 유동성하고 레버리지 때문에 일어난 사태지 CFD 때문에 일어난 사태는 아니거든요. 네. 결국 증거금 못 넣어가지고 반대매매 나온 거거든요. 비루항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은 다 레버리지라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딱 해놓고서 아까 뭐 1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증거금을 넣고 선물을 한다. 풀베팅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15억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 증거금이라는 개념하고 투자한 원금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롱텀리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험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증거금 관리를 못해서 탐욕인 거죠. 탐욕인 거죠. 더 벌려고 했다. 더 벌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조금만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그 2차 전지 국내 관련해서 이거 공매도 세력이 많이 붙었다고. 공매도가 세력이 저는 붙으면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진짜로.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면.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올라간 것도 공매도 살 때는 롱숏 했던 애가 망한 거예요. 커버링이 들어간 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종목을 저렇게 막 30%를 하루에 올리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게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파는 놈이 아무도 없는 거죠. 사야 되는 놈은 급하고. 그럼 그냥 가격 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차 전지가 공매도가 걸었다는 거는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니까 거는 거죠. 실적이 나오면 쟤네들은 반대 매매가 들어가야 되겠죠. 엔비디아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차 전지 주식들이 있는데 얘네가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정말 얘네만 유니크해. 이렇게 해서 뭔가 빵 하고 뉴스가 나오고 그게 진짜래 그러면서 외국 애들이 딱
보면서 빵 사줘서 한 20-30%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간 공매도한 사람이 이제 다 그렇구나.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반대 매매 나가요. 자동 매매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는 진짜 프로페셔널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먹으면 100% 먹는 거고 깨지면 200%, 300%, 400% 계속 돈을 박아야 돼요. 올라가는 건 끝이 없잖아요. 네. 내려가는 건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친 거 0 되는 거 한 번만 깨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엄청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은 내가 는 돈만 깨지면 되는데 이번에도 CFD도 결국은 반대 매매 나오면서 는 돈보다 많이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세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나오면 되는 거군요. 네, 기업 실적 나오면 공매도는 다 죽는 거죠. 죽는 거구나. 다 죽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죽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공매도 세력은 다 뭔가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공매도 얘기를 제가 이제 어디서 글 썼다가 와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안에 뭐 공시를 잘하냐 못하냐 뭐 주식 없는데 몰래 팔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은 차치하고 그냥 상품 두 가지로만 딱 봤을 때로 비교를 해보면 뭐 엔비디아처럼 실적만 한 번만 나와주면 끝이에요. 다 죽어요. 왜냐면 공매도가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 물량이 적어진 상태의 주식들은 하루에 50% 30%씩 매일 상한가 한 며칠 쳐야지 아마 다 거둘 수 있을걸요. 지금 이번에도 CFD 사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매도를 쳤는데 밑에서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한가, 그 다음날 또 한가 막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잖아요. 매수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아무도 안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되게 무서운 게 쟤네들이 꼭 사야 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 있어. 그러면 아무도 안 팔 거예요. 파시겠어요? 들어올 자금이 네. 있는데 얘가 무조건 사야 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안 팔죠. 올라갈 건데. 네, 올라간 다음에 팔죠. 그리고 어느쯤에서 던져줘야 제가 근데 쟤는 무조건 사야 돼요. 네. 3일 내에. 그러면 하나가 올라가면 공매도 한 레벨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올라가면 얘가 반대 매매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반대 매매 또 나와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러고서. 그러면은 결국은 실적만 한번 굉장히 잘 나오거나 진짜 펀더멘탈한 뉴스가 나오는 상태가 돼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걸 사서 올려줬다. 이런 거 한번 나오면 이제 다 죽었죠. 그럼 이제 막 서로 공매도 한 거 걷느라고 난리가 날걸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런가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공매도 포지션에 걸어놓고 레포트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게 이제 이해상충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회사 운영을 하면서 주식을 거의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이제 차익 거래를 하면서 만기일에 확 던지면서 하한가 맞는 종목 SK텔레콤이 그때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옆 부서에 있던 여직원이 그걸 샀어요. 하한가에.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았어요. 그럼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 근데 그거 잘렸어요.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듣고 한 거 아닌데 옆 부서인데.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딱 보면서 이거는 우리 엄마 뭐 누가 막 어머니가 하신다고 해도 내 계좌 다 까지는데 다 등록 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 가도 홍콩을 가도 홍콩 주식 및 한국에 있는 계좌까지 신고를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루되기 싫으니까 저는 아예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 외국계 기관들이 공매도 리포트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계좌 봤더니 있다 공매도. 근데 그거랑 이거랑 약간 차이는 뭐냐면 내가 공매도 한다 리포트 쓰고 공매도 칠 거다로 쓰는 거잖아요. 걔는. 예. 원천적으로 그 회사 자체가 나는 공매도 할 거야. 그리고 이 회사는 진짜 나쁜 거야. 그래서 난 공매도 하고 있어. 그리고 공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이 회사 이만큼 매도 쳤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나빠서 치는 거야. 라고 쓸 만큼의 자신 있는 분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그게 아까 전에도 그 부채 한도 협상에서도 말씀드렸지 실적이 나와버리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협상을 하던 말던.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본질이었군요. 네,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테이바랩스의 강승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